약탈된 우리문화재 서산 부석사 고려불상이 10일 일본으로 옮겨집니다. 부석사는 정부의 환수 노력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32명 전원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도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귀국 후 기침 또는 재채기 등 의심 증상이 발현하면 전염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성군이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오는 6월까지 마약류 범죄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홍성군은 양귀비 밀경작이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소유권 분쟁 끝에 일본의 소유권이 인정된 우리 문화재 서산 부석사의 고려불상이 10일 일본으로 옮겨집니다. 부석사는 정부의 환수 노력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하는 한편 불상 제작 과정과 문화재 약탈 사실 등을 기록해 후대에 전할 계획입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온화한 표정의 가부좌를 튼 불상. 자비와 구원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 좌상입니다. 고려 말경, 침략한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 관음사에 옮겨졌는데 2012년 도굴꾼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여왔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산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 간의 소유권 분쟁이 이어졌고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문화재는 맞지만 오랜 시간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취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석사는 반환 전 불상을 잠시 봉안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관음사가 이를 수락했습니다.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600여 년 만에 고향에 다시 돌아온 불상은 곧 일본으로 옮겨집니다. 부석사가 영구용으로 불상 복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석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흔쾌히 동의를 안 해줘서 약탈한 측에서 원소유자의 그런 디지털화 작업 부분까지 동의를 안 해주는 것은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기록관 건립을 통해 문화재 약탈 사실과 환수 실패 과정 등을 후대에 남기고 불상을 포함해 끝까지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약탈 문화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가 왜 실패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패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후손들이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석사는 고려불상을 포함한 국외 소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해 차기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 의회 의원 32명 전원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보수 대통합,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일화를 넘어 통합을 이루려면 후보와 당 지도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도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홍역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귀국 후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 등을 통해 감염되며 주요 증상으로 발열과 기침, 결막염 등이 발생합니다. 전염력이 매우 높고 중이염과 급성 뇌염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신속하게 진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청남도는 백신을 통해 홍역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해외 방문 시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성군이 오는 6월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홍성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 시기를 앞두고 마약류 유통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양귀비 밀경작이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마약 양귀비 구별법 등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위 잘사니즘위원회가 8일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목표로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어기구 위원장은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며 함께 힘을 모아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동수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공정한 성장을 추구하며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사니즘위원회는 대선 기간 잘사니즘 정책 구현을 위해 정책 자문단 및 추가 위원회 설치, 유관단체 정책 협약식, 공약 전달식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이 후보의 모토인 잘사니즘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내 조직으로 산하에 10개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경제 성장 분야에 직장인 월급방위대, 서민 중산층 경제살리기위원회, 노동존중사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4050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먹거리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충남도 농식품유통과 강현주 주무관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먼저 충남 먹거리위원회란 어떤 기구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충청남도 먹거리위원회는 학계, 생산자, 소비자, 현장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충남의 먹거리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식품의 생산 유통은 물론 소비, 건강에까지 전 영역에 걸쳐 충남도민 먹거리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충남 먹거리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네,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기본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충남도는 5월 2일 충청남도 먹거리위원 13명을 위촉하고 제2차 충청남도 먹거리 보장 기본 계획에 대한 비전과 주요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속 가능한 충남 먹거리, 대한민국 먹거리 중심으로라는 비전 하에 도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계획의 핵심 내용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접근성 강화, 지역 농업과의 연계 강화, 먹거리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소비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충남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먹거리위원회는 충남의 먹거리 정책이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충남의 먹거리 정책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는 먹거리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먹거리 정책에 대한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농식품유통과 강현주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산의 한 국도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8시 10분쯤 아산시 영인면 39번 국도에서 승용차 2대와 미니버스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니버스는 회사 출퇴근 차량으로 당시 6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9일 당진시청에서 정례회를 열고 충남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모두 9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충남은 제외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은 과거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2014년 해체됐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충남도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일원 5개 지구 13.3제곱킬로미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습니다.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문화유산 주변 반려동물 출입 가능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최근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친화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는 면천읍성과 합덕제, 필경사 등 문화유산 3곳을 편하게 놀아유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문화유산 주변은 반려동물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목줄 착용과 배변 봉투 지참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서해 연안의 어린 대하 2천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대하는 인공 부화를 통해 30일 이상 생산 관리됐으며 방류 해역은 서산과 홍성, 태안 등 모두 5개 시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가을쯤 대하의 크기가 체중 40g 내외로 성장해 짧은 기간 어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3천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우수상을 포함해 최우수상 2회, 우수상 10회 등 1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세 부과, 징수 기여도와 체납 징수 등을 지표로 추진됐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과세 방지와 고액 체납자 징수율 향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성군이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인 홍성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홍성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 4천여 곳입니다. 점검 사항은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부 행위와 불법 환전, 부정 수취 등입니다. 홍성군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대리구매와 가맹점 허위 등록 운영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삼길포 일원에 133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무료 개방했습니다. 이번 주차장 조성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삼길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토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로부터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아 올해 3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상반기 중 이번에 조성된 임시 공영주차장 인근에 임시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과 드론 배송 거점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과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착한 가격 업소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며 모집 대상은 지역 내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서 개인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업소입니다.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와 가맹 사업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 봉투 보급과 위생 방역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가스 안전 차단기인 타이머콕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스레인지 사용 가구입니다. 일반 가정은 자부담금 약 12,000원을 내야 하고 치매 환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예산군에 하면 됩니다. 한편 타이머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돼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